안녕하세요. 네, 서백희입니다. 도서학당과 원장이고요. 지금 과목은 이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 애들이 어제 수능을 봤죠. 그래서 이제 저희 거기 여러 반 중에 제가 들어간 3학년 그 T반 아이들을 되게 성적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제일 잘한 학생은 92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반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못 본 아이가 80점이에요. 80점이고 잘 본 아이는 92점, 그 다음에 88점이 한 3명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정시라든지 수시 쓸 때 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단톡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제 논술이 이번 주에 또 보는 학교가 있어서 제가 논술을 어떻게 하냐고 이제 아이들 물어봤을 때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논술 가지도 못하니까 최저부터 맞고 그 다음에 뭐 76점 이상을 맞아야지 이제 논술을 가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80점 정도 이상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논술의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아이들이 9월에 청삭지로 하신다고 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결과가 저희가 이제 크지 않은 작은 학원이지만 항상 매번 이제 입시 실적은 좋아요. 또 아이들이 그냥 단기간 다닌 것도 아니고 올해도 그 서울대 갈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오랫동안 믿고 같이 따라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예, 아이들이랑 같이 오래 하는 흔적들이 많아서 마지막 수업을 좀 울컥하더라고요. 설명회를 시작을 하고요.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들은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1학년 올라가서 이제 고교학점제로 변하면서 내신 체제가 이제 5등급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그전에는 수행평가를 한 40%밖에 주지 않았는데 큰 데는 70%까지 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 A, B, C, D, E, F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F면 방학 때 10시간 이상을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에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기 힘드니까 수행평가의 배점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주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아이들 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바뀌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 대수부터 이제 학부까지 이제 아이들 수능 과목이고요. 미적이랑 이제 기하랑 이과 아이들은 내신을 3학년 때까지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능 과목을 이걸 그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올해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얘네들을 3학년 때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 따로 또 내신 수시로 갈 아이들 내신 공부 따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 3학년 때 너무 부담감이 커져요. 그래서 조금 지금 아이들 이제 올해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과정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과정을 조금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제를 보면 이제 각각 이제 배경이라든지 부흥을 보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수학을 두 과목을 봐요. 기하하고 대수인데 이게 이과 애들은 기하를 보고 문과 애들은 그냥 대수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도 미적 원이랑 확률통계 선택인데 이 선택은 말만 선택이에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뭐 수학과학 탐구 하고 미적분 수 이거는 이과에 대한 선택인데 이게 다 내신 성적에 반영이 돼요. 그 전에는 A, B, C, D여가지고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이제 기하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기하 수업은 안 열어주냐고 얘기하는데 기하 수업은 안 열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 B, C다 보니까는 수행평가를 한 60% 줘요. 그러면 수행평가 60% 주면 수행평가 할 때 도움 주고 시험 전에 한 이제 2번 정도 아이들 그 단원평가라든지 대단원평가 질문 좀 받아주고 좀 이제 교육까지 아는 거라든지 도형이다 보니까는 정형화된 공식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살펴주면 아이들이 A 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진행하고요. 3학년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제 여기 딱 비교해 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한테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선행을 이제 나가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해요. 근데 부흥고는 그러지 않는 반면에 3학년 때 미적분 수당 이건 이제 선택 과목이지만 확통하고 수능 과목을 2과목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아이들이 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리고 과학 탐구가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부터 이제 35문항이 출제될 텐데 그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또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는 사실 학생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배경고라든지 부흥고 이거 먼저 비교해 드렸고요. 각각 학교 이제 동안고하고 신정고가 있습니다. 신정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3학년 때 너무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과정을 바뀔 거예요. 아마 아직 입학 신입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동안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원하고 기하 이렇게 2학년 때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확통, 미적분 2 진행하지만 여기에 이과 애들은 확통하고 미적분 2 한 다음에 선택 과목, 이제 공통 과목 2과목 해서 4과목을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아이들은 공통 과목 이제 수원 수투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하나는 미적분, 기하 하나는 기하, 아니면 통계하는 애들은 확통 하나는 확통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내신까지 다 잡아야 되니까 수능이 나오지 않는 이 내신까지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이가 좀 부족하면 정시로 그냥 돌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사실 학교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제 평촌고 3학년 학생이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13명이 공군사관학교 지원을 했는데 다 그 1차 선발이 이제 국영수 시험을 보거든요. 다 떨어지고 자기 혼자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은 내신이 나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보다 내신이 훨씬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올라가는 3학년 아이들 중에서 조금 뜻하는 바가 있으면 사관학교를 조금 생각을 하라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신이 4등급까지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신 반영의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평촌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평촌고는 프린트가 나가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아이들이 그거만 달달달달 외우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서도 아이들이 그거를 점수를 맞히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신정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으로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불수능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점이 140점이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보통 138에서 136 만점일 경우 그렇게 등장하는데 140점이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어가 좀 전에 기사 보니까 145에서 146 정도 되고 그러면 국어 잘하는 애들이 좀 이제 정시에는 좀 유리하겠죠. 근데 수학도 작년에 139였으면 이번에 142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정시에서 아이들한테 한두 문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근데 신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요. 만점자가 2명이요. 수학 만점자. 네. 그래서 걔들은 잘하는 애들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몇 점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88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평촌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학교들이 비슷해요. 네. 우성고도 이렇게 비슷하고. 네.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담감이 많이 아이들한테 늘어난 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 고1 아이들 T반 애들을 이제 1학년 때 보면 지금 아이들이 대수가 거의 다 끝나가요. 대수가 다 끝나가면 방학 동안에 대수를 다 심화를 한 번 더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적분 원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미적분 원. 미적분 원이 수능 과목이어서 이 대수랑 얘랑 수능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1학년 고1 T반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1 T반을 들어가려고 하면 저는 선행 위주로 잠시 한 다음에 아이들 이제 2학기 넘어가면서 이제 공통 수학을 제가 다 맡아서 이제 진행할 건데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오래 가는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얘를 하면서 공통 수학이랑 연계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얘네들을 제가 미적분 2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걸 해놓지 않으면 3학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적분 2는 아이들한테 뭐 심화과정이라기보다도 그건 어느 정도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뭐 아이들 수능 과목을 해야 돼요. 수능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부흥고 학생인데 이번에 수능 보고서 학교를 가서 오늘 저한테 잠깐 들렸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 1차가 돼가지고 신축 면접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는 이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아이들 90%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학교 전교 1등인 아이도 이번에 최저가 안 돼서 뭐 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이제 1차 수시하고 해서 걔는 이제 저는 학원에서 처음 만점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이 100분 문제를 50분 만에 다 해결하고 그 50분 동안 3문제를 정확히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인데 근데 자기는 그 점수가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화투, 생투를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여기서 서울대 약대 가는 아이인데 동생이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메탈이 많이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뭐 워낙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라 그 신축 면접도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은 갖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출이라든지 학원을 좀 다닐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게 느꼈는데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계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그 계산을 할 때 차근차근 좀 꼼꼼히 할 것도 필요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9월 달에 그 킬러 문항 22번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켰죠.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이건 맞춰야 된다. 연습을 시켰는데 9월 달에 그게 다른 단원으로 틀어진 거예요. 다른 단원으로 틀어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그게 좀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수로가 함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제 내신 대비 때 많이 하는 거예요. 내신 대비 때.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기로는 요번에 기출도 한 3-4번 돌리고 이제 평가원하고 수능도 그 몇 년치를 3-4번 돌리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게 계산하고 그냥 수능 특강
한 3번 들려 쓴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두 문제 이외에는요, 문제가 다 평이했어요. 그 두 문제가 어려웠지. 근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맨 마지막 22번이 수능 특강 몇 번하고 연결하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완전 다른 내용인데 그걸 연결하고 했길래 50%로 연결하고 했길래 제가 오늘 졸업생 애들 이제 수능 보는 애들 몇 명 왔길래 야 내가 야 수능 연계가 EBS에서 50%래. 그러니까는 한 명이 지금 저희가 모의고사 본 걸 거의 70% 넘는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한 문제들이 단원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고2, 3 이제 설명해야 할 때는 매번 6평하고 9평을 가지고 수능하고 이 단원하고 다 비교해서 넣어놔요. 넣어놔서 얘가 다 매치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9월 이후에는 자기는 틀린 것만 계속 해주면 돼요. 3학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수하고 미적분하고 확률통인데 이거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9월달 전까지는요. 이 고난도도 지금 뭐 늦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까지는 이 고난도 세 문항을 빼놓고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고난도를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렇게 킬러 문항을 원래 킬러 문항이라고 써야 되는데 나라에서 킬러 문항 쓰면은 제재한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그냥 고난도 문제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그 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그걸 맞지는 못하는데 얘네들을 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정시로 가려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준이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오는 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H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제가 이제 꼭 내신이 최소 2등급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수학 1, 2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2등급 정도 맞아서 인서울을 좀 들어가려면 이 선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선행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3학년 때는 다 똑같아요. 뭐 아이가 늦게 진도를 시작하든 빠르게 진도를 시작하든 끝나는 시점 다 똑같고 시작하는 시점 다 똑같습니다. 지금 2반 아이들인데 2반 아이들은 지금 공통수학 2가 많이 선행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2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수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2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수가 힘들다면 그냥 공통수학 2번으로 가도 돼요. 왜냐면 이 공통수학의 이 함수 부분이 이 대수하고 이 미적분을 하는데 이제 거름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늦게 시작해도 천천히 해서 잘 가는 게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과정은 다 똑같고요. 7반 아이들 주차별 계획을 방학 동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쟁이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수는 심플자회로 한번 방학 동안에 다 끝낼 거예요. 이 고쟁이를 이제 심화적으로 좀 많이 돌린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3월 달에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신 대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쟁이라는 교재도 하겠지만, 또 방학 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월수금 아이들을 이제 금요일마다, 방탈출을 해요. 이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열심히 풀고 있고, 또 오답도 정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12월 달에는 아이들한테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6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다, 예비고일 애들은 다 모아다 놓고선 이제 3학년 애들 아마 모의고사 본 거를 알 거예요. OMR 카드 체크하고, 거기에 이제 하고 해서 점수 써놓고, 누가 몇 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말씀드렸거든요. 수업은 이제 방학 이후에 들어가겠지만 아이들이랑 이제 모의고사를 대면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조금 저를 이제 너무
선생님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좀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저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선생님들이랑 저랑 좀 코드가 좀 맞는 게 글씨를 시기 복잡하다 보니 시간도 없다 보니 글씨를 막 써요. 근데 자기가 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 글씨를 이쁘게 쓰라는 아니라 좀 정리 있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하기 전에 이제 아예 다 틀렸다면 다시 지우고선 다시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답이면 뭐면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반 애들은 이렇게 주차별 계획을 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주차면 그러니까 2월 중순 되면 한번 공순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1학년 단원이요 가장 많아요. 2학년 같은 경우 단원이 크게는 3단원, 좀 짧게 자르면 4단원인데 얘네들은 한 6개 단원이 되다 보니까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1학년 때. 그 다음에 2반도 공동수학 1, 2가 다 끝납니다. 뭐 아이들 이제 주간 테스트 뭐 지금 보고 있는 방탈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 이렇게 풀고 있고 점수 지금 고난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2학기 때 진행하면서 이거 힘들어서 태어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앉아서 좀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 엉덩이 쪽 붙여있는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졸업생 중에 방학 때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너가 좀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윈터를 보냈대요. 윈터를 보냈는데 계속 이제 자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요령껏 잠자는 걸만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대형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자습실에 집어넣고 아무리 이제 감독이 다닌다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한테 그 감독 다니지 않냐라니까는 몰래 자는 것만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때 이제 P2P를 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해요. 근데 올해 이제 한 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기대해서 빨리빨리 안 하냐, 예약 문자 안 보내주냐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단 상태인데, 올해 고3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올라오는 예비 고3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졸업생 그 아이들은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저희가 7시에 일어나서 8시쯤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1시간의 스카를 가자니 애매하고 해서 열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못 열어준다. 그래서 지금 번호를 알려줄게. 네, 했거든요. 그러더니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7시, 자기네들끼리 그럼 7시 반에 와서 문 열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하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 설 때는 공부하면 안 되냐고 그래. 그럼 번호 알려줄 테니까 해라. 그러더니 설 때 아무 데도 안 가고 학원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더니 추석 때도 나와서 또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수능 끝났는데도 저희가 10월 말에 종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그 남은 2주 동안 뭐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집에만 있기를 그러니까는 더 수업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수능 전주까지 그 일요일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엉덩이를 좀 오래 붙여서 끈기 있게끔 3시간이면 3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뭐 하나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을 갖는데 빨리 가려고 부단히 뭐 또 오답 쓰기 귀찮으니까 자기가 무조건 해보겠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 쓰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부흥고하고 한 8개 학교를 했는데
간단히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부흥고예요. 부흥고는 이제 23문항이고요. 객관식이 없어요. 이제 서술형이 없어요. 연수령이 없습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는 교과서 나름대로 편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제가 이게 뭐, 얘에 대해서 이게 가급적으로 좀 써놨습니다. 여기 뭐, 단원 연산에서는 부족하나 했는데도 이거라도 맞아달라는 부탁하는 문제를 출제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이들이 40점이 안 되면 학교에서 여름에 저걸 열어야 돼요.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학 다닐 때 계절학기 수강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도 눌리고 그냥 다 마치고 진행을 하는데, 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문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 아이는 이제 내신이 지금 1.2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어떠냐라고 보니까 선생님, 지필에 14점이 맞았는데 점수는 48점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수행평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은 그 통합과학이 100점 아니면 1등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행평가가 많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다 수록하지 않는 어머니들은 학교 알림이가 있어요. 알림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제가 거기서 이제 취업한 거고, 이 작년에 고1 애들은 이제 수행평가 지필이 60, 수행이 4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놈들을 제가 이제 뭔지 확인해 보니 이 논술형, 문제해결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거는 아이들이 뭘 가지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다 내기만 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는데,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교마다 수행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부흥고,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부흥고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수행평가를 다 도와주고 있는데,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만들어 와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다 만들어 주죠. 만들어 주면 또 쓰죠. 그래서 제출하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시험을, 이 수행평가를 너무 어렵게 냅니다. 시험 보겠다 하고선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는 그거에 무슨 중공무사하고 기말고 사이에 시험을 보는데 목수처럼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줘도 잘 되는 학교면 이거는 부담감이 없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막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힘들어하는 거고, 여기서 감점이 막 돼서 또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고3 성문고 여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수학은 이제 88점 맞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왔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중공사 100점 맞았다고 이제 공합수학을 했는데, 기말고사 때 제가 성문고를 좀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가 문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22번까지 있는데 중간에 17번이 두 문제가 있었어요. 17. 그럼 아이들은 뭐 그냥 풀었겠죠.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얘기한 거죠. 17번이 두 개다. 아 그래? 그럼 그거 푼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시간을 내가 5분을 더 주겠다. 학교 주겠다. 그랬대요. 그럼 아이들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그까지 다 풀었다고 해서 이제 100점을 맞긴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 잘못된 거예요. 5문제. 다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2개를 틀린 겁니다. 틀렸는데, 이제 1등급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말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랑 동점자예요. 근데 기말에 점수가, 얘는 이제 지필이 30, 30이지만 25, 25지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15% 기말이. 그러면 이 기말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거기서 똑같은 점수 맞고 이제 2등급을 맞았다고. 와서 3학년인데 왜 질질 짜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딱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건 작년이고요. 이게 올해 애들 1학년 보니까는 수행이 50, 그 다음에 이해 됐고요. 여기에 학교 시험에 논수령이 13%가 들어갔었는데 논수령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이렇게 그냥 단지 시험으로만 이제 선택을 하고, 얘도 이제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탐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얘는 이제 통합과학은 60%, 수행평가 40%. 이런 걸 시험이라든지 논수령은 다 시험이에요.
이런 다 논술형은 다 시험이고, 이제 발표형이라고 하면 실험을 어떤 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파워포인트를 한다든지 그런 걸 발표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은고 뭐 이거는 2학년 현재 2학년이니까 크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2학기 때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2학기 변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때 애들 이거 뭐 물리, 지구과학, 뭐 생명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는데 60, 40인 거예요. 수행평가. 네. 여기도 60, 40. 동안고입니다. 동안고가 이제 제가 그 어머니들이랑 이제 고3 이제 졸업하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시험 제가 잘 본 아이들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예비고에 올라가시는 어머니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를 어디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안고를 이제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동안고가 이제 스님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프린트는 나눠줘요. 20문항 내어 있고요. 얘네들은 학교 EBS 학력 기출 그 시험지입니다. 평촌고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주관식으로 바꿔서 내거나 그냥 객관식 문제를 기억, 니은으로 바꿔내거나 이렇게 좀 잘 바꿔내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대가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모의고사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가 동안고 2학년 이제 3학년 그 졸업한 아이는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근데 72점, 76점 맞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가채점 제일 먼저 해서 보냈다가 88점 맞았다고 보낸 학생인데 2학년 때 많이 힘들어했죠. 이 내신 따고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행평가입니다. 네, 수행평가. 얘들 이건 정력평가 필요가 없고 여기서도 30, 30, 그 다음에는 40 이렇게 됐는데 문제 개념 역사 탐구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분석해도 이 추정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리비에서도 따지는데 추정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많은 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 해결 역량, 문제 역사 탐구, 문제 뭐 수학 개념 탐구, 알림이에 가면요 이게 뭔지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내용을 거기서 저희가 간추린 거기 때문에 논리 탐구가 어떤 부분에서 논리 탐구를 단언을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다 제작을 하는 겁니다. 제작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아이가 뭐 수행평가가 날짜만 알고 한다면 저희가 얘네들의 그 선생님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이 수행평가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안고가 이게 진행되고요. 뭐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배경고입니다. 배경고. 부교재 있습니다. 얘는 다 수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면 난이도가 좀 높긴 하죠. 근데 배경고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서술형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서술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4문제 24문항이었고 그 4문제를 어떻게 잘 찍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4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배점 관계도 단원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단어는 행렬을 아이들을 해요. 행렬을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데 한 번도 이제 1학년 때 보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를 이제 교육까지 아닌 거를 조금 가미를 해줘서 아이들이 그나마 좀 빨리 풀게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막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난이도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부교재가 순전히 다 모의고사입니다. 순전히 다 모의고사. 수행평가 얘는 작년 거고 올해는 얘네들은 50, 50, 50. 수행평가 많이 줬죠. 수행평가를 많이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평가를 하는데 점수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점수 하나하나가. 이렇게 25%, 25% 똑같이 나눠준 학교 있고 여기를 좀 30, 뭐 20 이렇게 나눠준 학교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논술형이고 프로젝트. 요로그에 뭔지를 거기 알림에 들어가서 이 원본을 보면 자세하게 써 있어요. 자세하게.
그다음에 뭐 배경도 똑같이 이건 2학년 때 평가되는 단원이고요. 평총구입니다. 평총구는 EBS 학력 기출을 정리해서 주고요. 2학년 때는 수능 완성을 줍니다. 수능 특강을 주는데, 조금 제가 이제 평총구에서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이 이 근처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서 내신 따기는 좀 수월합니다. 내신 따기는 수월한데, 문제는 그 높은 내신으로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조금 힘들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학교에서 얘를 나눠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이제 부교재를 나눠주는데 평총구는 숫자만 바꿔요. 숫자만 바꾸고 뭐 애들 복잡할까봐 미지수 하나를 줄이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만으로 딱 보면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딱 보면은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목동에서 이제 원장을 하는데 야, 이 학기에서 나누는 건 어떠냐 해서 보여주면은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다 풀어본 거기 때문에 그게 쉽게만 느껴지는데 근데 그거를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다른 것들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해서 좀 편안하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이제 이 평촌 지역에서 수시로 성결대를 많이 넣었어요. 성결대를 많이 넣었는데 그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1대5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 1대10 이상을 돼가지고 저 학원에서도 얘가 왜 그냥 성결대를 쓰나 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성결대를 무지하게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된 애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되려 안양대는 조금 이제 낮게 좀 평가가 받아서 그런지 안양대는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졸업생이가 여기 무슨 아마스빈에서 알바한다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커피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애들 수능 잘 받네요 얘기하다가 야 너도 저녁 때 수시로 성별대 쓰라고 얘기했지? 라고 물어봤어요. 맞다고. 근데 너는 왜 안 썼냐?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아이는 동국대를 갔습니다. 근데 왜 거길 쓰라고 하냐? 그러니까는 그 학교장 추천을 이제 여기 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저 싫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는데 엄마가 얘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가 얘 여기 정도로 가기 힘들 것 같다. 정시로는. 그러니까는 여기 넣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애들한테 졸업할 때 니네 똑같은 점수 가지고도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상담하라.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잘해줘요. 학교에서 충분히 잘해줍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어디 대를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진학률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낼 생각을 한다. 그러니 여기 실장님이 일단 대학생들도 얘기하시겠지만 뭐 점수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가채점 해가지고 다 점수 조사해서 어디 대학 가는지 다 조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칸이 6칸, 너 7칸, 너 얘 좀 한번 나보내서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다 제시를 해줘요. 근데 학교에서는 딱 정해놓고선 여긴 될 것 같아. 여기 쓰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수시를 쓸 때도 아이들한테 너 어디 쓸 건지 정해서 6개 가지고 와. 그랬더니 애들이 죄다 학원에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서 선생님 저 수시 어떻게 할까요? 논술을 어떻게 쓸까요? 야 논술 공부하지 마. 1, 2등급 아니면 하지 마. 그러면 약식 논술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약식 논술 한번 봐봐.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약식 논술은 편한데 가천대 그냥 편한데요. 근데 저는 내신 이런데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써오라고 하는 계속 매달립니다. 야 그거 매달리지 마. 그럼 너 진짜 수시 쓸 거면 내신 동지 갖다 내. 그러면 실장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럼 실장님이 또 밤새 얘가 잘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놔요. 그럼 또 얘기해줘요. 그럼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럼 자기가 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수행평가는 여기가 25주 25, 50이 진행되고요. 평총고 마찬가지 2학년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성문고입니다. 성문고가 많이들 선생님들이 좀 고령화되어 있는 게 조금 문제고 너무 성의 없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제가 1학년 아이가 있어서 그 수행평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이제 맨 끝에 이제 수학 탐구해서 집을 지으면서 칸을 리지스로 나서 넓이가 이게 맞는지 그 인수분해하고 구성공식을 다 해결하는 게 있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맡겼다고 야 이거 수행평가를 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좀 혼동을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는 학교 가면은 이제 패드를 다 줘요. 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를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명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반들 하는데 우리 반은 안 한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는 애들이 거기서 또 나을 것 같아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또 PDF 출력을 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거를 슬슬 찍어서 프린트해서 그 PDF를 묶어서 줬어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아이들 이제 성문고는 그래도 뭐 아이가 이제 가려고 하는 애들 저희가 성문고 2명 있는데 중대 이상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놈이 대신 6등급 한국사를 6등급만 떨어져가지고 네. 얘네들 보면은 지필 60인데요. 성문고가 수행이 70입니다. 그러면 얘 수행이 70이라는 얘기는 1차가 15%, 얘 15% 이제 중간, 기말 수행평가 70%면 다 준다는 얘기예요.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필로 판가름이 되는데 한두 개 틀리면 이제 2개 정도는 제가 이제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때 문항이 23문항인가 나왔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푸냐고 지옥인 줄 알았대요. 근데 뭐 맨 끝에 두 문제를 뭐 자기 말로는 찍었는데 1, 2를 찍었다가 내기 전에 2, 1로 바꿨는데 정답이 1, 2였다가 뒷집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이 수행평가가 대점이 크다 보니까는 내신 따기가 하나 삐끔해도 실수해도 그래서 요번에 그 1학기 때 1등급인 아이들이 이 고충 문제가 많다 보니까는 얘가 뒤집히는 바람에 한두 문제로 뒤집히는 바람에 뭐 2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배점이 크면 아이들한테 좀 편하긴 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성문고 진행하고요. 안양고는 저희 그 현재 3학년 아이들 중에 안양고 간다고 저는 이것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양고를 넣었습니다. 네. 안양고가 서술형 이제 2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인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전에도 뭐 안양고 그냥 하면은 애들이 다 쉽다고 느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안 거예요. 쉽게 나면 애들이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난이도를 좀 높이고 근데 여전히 좀 안 하는 기색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보면은 여기 부분에서만 이제 낫고 경우에서는 이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렬에서는 아주 쉽게만 냈어요. 다른 데는 행렬을 좀 많이 냈거든요. 행렬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 수업에서 행렬을 배우는데 뭐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뭐 선생님들이 이 행렬은 그냥 덧셈 뺄셈 고셈밖에 안 배우니까 그래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2문제만 낸 것 같고 경우에서는 이제 뭐 다수문항 별로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2학년 때 3학년 때 다시 경우해수를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얘네 이게 많이 사용할 고등학교 내내 사용할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수행평가 50, 50 이런 경우는 얘가 중간고사 잘 못 봐도 기말고사 때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힘듭니다. 안양고 진행했고요. 안양예고예요. 안양예고인데 부교재가 있어요. 부쟁이인데 얘네는 스텝 3를 냅니다. 스텝 3까지. 근데 현재 2학년 애들은 이제 스텝 3를 내진 않는데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요. 높은데 다시 그 문제에 있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변형을 잘해요.
변형을 잘해서 뭐 네모를 뭐 사각형을 뭐 오각형으로 바꾼다든지 오각형을 뭐 육각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진행되는데 다 객관식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고정이하고 이제 부기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되는데 이 수행평가가 80이에요. 지필이 20이고 중간고사 9%, 기말고사 15%. 중간고사 때 잘 봤는데 기말고사 망쳤다. 똑같은 점수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80%. 논술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야 어디 개념 써라. 그 대신 그 책을 안 읽어보면 그 개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 나오는 부분을 접어는 바로바로 찾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93 뭐 발표고 얘도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을 많이 줘요. 근데 현재 2학년에 아이가 있는데 너무 학교에서 너무 점수 퍼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수행평가 여기서 점수 깎였어요. 깎이면 자기가 수학 공부한 연습장을 한 장을 내면 1점을 준대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외고라든지 자사고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수 때도 보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해서 기준을 좀 달리합니다. 달리해서 좀 뭐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이렇게 좀 잘하게끔. 근데 이거는 1학년이나 2학년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오픈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대신 이 아이들은 외고라 보니까는 수학하고 과학은 뒷점이에요. 뒷점. 근데 수학을 잘해놓으면 이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비율이 이렇게 진행됐고요. 배분고는 이제 뭐 간략히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과학 중점 학점이긴 한데 아이들이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너무 공부 안 한다면 인지도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쉽지 않고 지식수사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그 의왕시에 있는데 대군고 갈 바에 뭐 모락고를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나쁘지 않은 학교고 인원도 좀 많거든요. 모락고는 인원이 되게 적은데 그래도 부모 괜찮은데 저는 아이들은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잘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뭐 학교 후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얘기를 못 나눠서 궁금한 거라든지 있으면 남아서 차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